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학 희망자들의 SNS 활동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표적인 관광지 하와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해 보건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연방정부에 맨해튼 혼잡 통행료 중단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 지원금 중단을 미끼로 뉴욕주와 MTA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통과한 위원회의 인상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례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유학 희망자들의 SNS 활동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송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예약 용량을 추가로 늘리지 말라며 해당 지침은 며칠 내 발송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상은 F 학생 비자, M 직업훈련 비자, J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SNS 검증에서 무엇을 심사할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 차단, 특히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 M, J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사관 측은 인터뷰 일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진 않고 있어 사실상 해당 비자의 신청 자체가 막힌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의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보스턴 소재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해 면세 혜택 취소를 위협하고 연구 지원금 삭감 및 동결,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등 초강경 조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측에 외국인 학생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하버드대 유학생은 내가 이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캠퍼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졸업을 앞둔 또 다른 유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유학생들 입장에서 미국 대학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중단, 반유대주의 프로그램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정부가 교내 정책 변경까지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버드대에 지급한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회수해 직업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등 주요 명문대를 상대로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가 막내 아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다 떨어졌기 때문이란 추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나오지 못한 백인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이코노믹 타임스 등은 최근 SNS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베런이 하버드, 콜롬비아, 스탠포드 등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에 탈락했고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해당 대학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베런은 지난해 뉴욕대 스턴 경영대에 입학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펜실베니아 대학이나 조지타운 대학에 진학해온 오랜 전통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쉘던 화이트하우스는 X에 얼마나 많은 트럼프가 하버드에 떨어졌을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베러니, 하버드 등 명문대학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트럼프가 최근 이 대학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란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어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백인 노동계급 남성이라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41%에 불과하며 59%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41%를 공격함으로써 59%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정책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약 2,600만 명의 대출자들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강력히 반대했고 취임 후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학자금 탕감이 연방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인들에게 쓸 돈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DC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정기 접종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CDC 권고가 과학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SNSX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집단에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FDA의 마티 마카리 국장이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한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장해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임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매년 부스터샷을 권장해왔다며, 기존 권고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여러 백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1년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철회하란 청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에는 해당 백신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백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케네디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활용됐는지 등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CDC 자문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홍콩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재유행의 조짐까지 있어 백신 접종 권고 중단은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매주 약 35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표적인 관광지 하와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해 보건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하와이주 보건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백일해가 하와이에서 우려스러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5일 기준 백일해 확진 사례는 108건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 사례인 8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한번 걸리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격렬한 기침 발작과 구토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백일해는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영유아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폐렴, 발작, 중이염, 뇌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하와이 보건국은 7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고 7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에겐 성인용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일해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 감염이므로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초기 감염은 감기로 오인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해온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의회 청문회에서 불법 촬영된 자신의 알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집 거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자신의 전 약혼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며 전 약혼자가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자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숨쉴 권리, 옷을 입고 벗을 권리, 누군가의 카메라에 나체가 찍히지 않고 잠을 잘 권리라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를 양피지에 새겼지만 숨겨진 카메라는 그 자유를 픽셀로 지워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법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장 뒤편에는 집 거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흑백 이미지들이 전시됐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해당 영상 속 노란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자신이라고 설명하며 나는 촬영 사실을 몰랐고 어떤 동의나 허락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약혼자 패트릭 브라이언트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낸시 메이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강간한 적 없고 카메라를 설치한 적도 없다며 이런 비난은 악의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지난 2월 하원 연설에서도 브라이언트와 그의 사업 파트너 3명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12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트의 휴대전화에서 10,000개가 넘는 성폭행, 도찰, 성적 학대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 지원금 중단을 미끼로 뉴욕주와 MTA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어제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MTA가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일단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방교통부에 오는 9일까지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뉴욕주와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의 교통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통과한 위원회의 인상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례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재투표를 통해 렌트 안정 아파트의 2년 갱신 계약 인상률 하한을 기존 4.75%에서 3.75%로 낮췄습니다. 상한선은 7.75%로 유지했습니다. 1년 갱신 계약 인상률은 종전대로 1.75%에서 4.75%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5명, 반대 3명, 불참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자 대표 2명, 집주인 대표 2명, 공익 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 인상률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되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번 재투표는 지난 4월 RGB가 예비 승인한 인상안에 대해 세입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자 단체는 이번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인상폭이 여전히 높다며 임대료 동결을 촉구했고 집주인 측은 운영비와 세금 상승을 이유로 더 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어제 의회 조사국이 지난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으며 이미 약 50기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23년과 지난해 평가에서 북한이 20기에서 60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올해 연례 위협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제공의 대가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 실험 및 배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최근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했으며 아무 때나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부당한 구금과 고문, 테러, 납치 등의 우려와 불공정한 법 집행 관행, 폭력범죄, 사회적 불안, 부적절한 보건 서비스 등의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해 여행 경보 최고 등급인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미국 국민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테러와 관련한 위험이 있다며 이탈리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여행 경보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국가 중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도 여행 경보 2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9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오후 6시 36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스타쉽은 앞서 도달했던 고도를 넘어 비행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탑재물이 들어있는 적재한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모의 위성 배치에는 실패했습니다. 발사 약 30분 만에 연료 탱크 내부 누출이 생겨 통제 불가능한 회전이 발생했고 이내 교신도 끊겨 계획보다 일찍 대기권에 재진입했습니다. 스타쉽은 인도양 상공에서 분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은 예정에 없던 급격한 해체를 경험했다며 우린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비행 시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한인으로 추정되는 부부가 5,7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23일 종 리와 닐루파 리씨 부부를 체포했다며 이들은 고급 차량 및 보트 재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트위스티드 트윈스 모터스포츠와 루소 오토스파란 사업체를 설립 후 해외 구매자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겐 갈취, 위조, 절도, 자금 세탁, 조직적 사기 등 75건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다음 법원 출석일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날씨가 맑아지지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